평생 손에서 놓은 적이 없습니다. 궁시장에게는 삶 그 자체인 존재. 우리 화살이죠. 외국 화살은 길고 좀 굵어요. 굵은데 우리나라 화살은 가늘고 맨첩하고 그렇죠. 70년 외길 인생. 전통의 맥을 잇는다는 사명감이 아니고서는 견디지 못할 세월이었죠. 86년도에 도문화재를 기증을 받고 제가 울었습니다. 참 저한테 이런 것을 주셨구나 하고 자부심도 갖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해서 국가에 기여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더 빠르고 더 견고한 화살을 향한 장인의 오랜 집념과 마주합니다. 바람도 햇살도 좋은 가을날. 화살을 만들기에 더없이 좋은 날입니다. 지난 겨울, 꼬박 석 달 동안 말린 대나무. 장인에게는 가장 값진 재산이죠. 마디도 좋고 금연대가 참 좋다. 좋은 화살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은 쓸만한 대나무를 선별하는 것입니다. 3절, 세 개가 있어야 중간에 마디가 붙어야만 화살이 걸음이 똑같이 하는 게죠. 2년, 3년 자란데 안 틀어지고 고둔데 그거 이제 벌레 안 먹은데 이런 데를 골라내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무리 잘 말려둔 대라고 해도 여름을 나는 동안 습기를 품기 마련. 장인이 가을볕을 기다린 이유입니다. 건조가 돼야만 무게를 달아가지고 같은 것끼리 고릅니다. 건조가 덜 되면은 이 중량이 똑같이 나오질 않아요. 이렇게까지 가버려요. 아버지에게 화살일을 배운 지 15년. 7돈 때가 많이 가능해요. 이거. 짧지 않은 세월에도 여전히 흉내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장인의 높은 안목이죠. 아버님은 거의 70년 가까이 이제 대를 봐오신 분이라서 제가 보지 못한 여러 가지 것들을 구별을 해내세요. 쓸 수 있는데 쓸 수 없는데. 보세요, 마디가 하나도 없이. 수 없는 경험과 세월. 답은 거기에 있겠죠. 화살은 바람의 저항 같은 외부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까다롭고 섬세한 작업이죠. 화살대의 무게중심을 맞추기 위해 마디가 같은 대나무를 고릅니다. 그 대나무가 이제 일금수잖아요. 일금 자라잖아요. 일금 자라니까 얘가 아래가 되고, 요 중간 되고, 깃간이 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쓰는 화살은 모든 조건이 일정해야 합니다. 한 사람끼리 똑같아야 돼. 부피도 같아야 되고, 중량도 같아야 되고, 마디도 같아야 되고. 골치 아프죠. 그걸 다 맞추는 거예요, 지금. 이 건조시기 갖고. 다음은 화살대를 초벌할 차례. 부자비통에 숯을 쌓고 화살대를 구울 준비를 마칩니다. 대에 열이 가해져 부드러워지면 구분대를 바르게 펴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제일 신경 쓰는 게 곱게 잡는 게 이제 색깔 내고, 첫째는 색깔 내고, 두 번째는 곱게 잡고,
대잡내서 대잡이. 옛날 사람들은 이걸 또막소리라 그랬어요. 구분들을 피는 게 조를 잡는다 그랬죠. 초벌한 데는 마디마디 죽침을 놓습니다. 이 안에 그 김이 올라가거든요. 김이 평창이 되고 터집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이 침을 한 번씩 주는 겁니다. 초벌이 끝나면 화살대 전체의 두께를 고르게 잡아줍니다. 풀 작업을 위해 미리 대나무 속껍질을 벗겨낸 후 칼 끝에 거칠어진 대를 물모래로 매끈하게 다듬습니다. 화살대는 재벌을 거치는데 그래야만 그 색과 강도가 균일해지기 때문이죠. 이번엔 대 위쪽 끝단에 악교칠을 합니다. 화살에 시위를 걸 오니자리죠. 이때 긴요하게 쓰이는 것이 있습니다. 소 등심 요것이 그 소 등을에서 나옵니다. 완전 건조식인 걸 갖다가 그 빨래 뜨는 방망이로 나무 위에다가 이렇게 살살살살 때려가지고 이 빗으로 빗으면은 머리가 카락거려지게 됩니다. 화살대가 터지지 않도록 질긴 쇠심줄을 이용하는 것이죠. 오니를 박을 구멍을 파고 대구멍에 꼭 맞게 오니를 맞춘 다음 악교칠을 해 화살대 구멍에 끼운 후 활시 위에 잘 걸리도록 U자형 구멍을 뚫어주죠. 전통 화살을 만드는 데는 복숭아 나무 껍질도 요긴하게 쓰입니다. 도피 같은 것은 7월 백중 전 3일 후 3일 해가지고 그 일주일 안에 가서 벗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껍질이 잘 안 벗어지고 떨어집니다. 힘을 대에다 감아놨기 때문에 대에 습기 안 차게끔 싸는 것이에요. 성능 좋은 화살을 만들기 위한 옛사람들의 방식이 참 지혜롭습니다. 이번엔 쇠로 만든 토리를 끼웁니다. 그래야만 화살촉을 끼우는 과정에서 대가 갈라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촉은 조선시대 때 그 과거벌도 쌓았고 습사할 때 연습하고 운동할 때 습사할 때도 쏜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때는 이게 맞으면 잘 빠져요. 이것이 이런 창호지가 이렇게 감겨가지고 이렇게 감겨가 이름이 써졌어요. 그러면 요 이름하고 화살 때 이름하고 같으면은 맞은 겁니다. 이것이 그렇게 구분했던 겁니다. 화살깃으로 쓰는 것은 숫껑의 날개죠. 아침 이슬을 마친 뒤 말려서 날개가 잘 펴지면 일정한 크기로 날개깃을 오려냅니다. 비행기의 꼬리 날개처럼 화살의 궤도를 조절하고 방향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화살깃의 역할입니다. 꽁이 한번 탁 나를 때 꼭
140에서 150m에 가서 앉았다가 또 둘러보고 또 난답니다. 사대에서 관역까지가 145m예요. 예. 그래서 그거하고 딱 맞는 거예요, 그것이. 화살대에 붙인 깃은 잘 건조시킨 후 달구어진 인두로 모양을 다듬습니다. 세심한 손길이 필요하죠. 마지막으로 화살대에 윤기를 내는데 새끼줄에 견줄 만한 것이 없답니다. 깨끗하지 않아요. 더디고 오랜 작업 끝에 비로소 궁시장의 혼이 담긴 화살이 완성됩니다. 이미 조선시대 초기부터 전라도 특히 그 바닷바람하고 가까운 이런 지역에서의 그 화살대가 전국적으로도 특산물로 이미 알려져 있을 정도로 그러한 역사성이 있습니다. 광양 김기 선생 같은 경우에는 전통성을 갖고 지역 특성을 갖고 지금까지 이렇게 50여 년 이상을 제작해 오신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화살은 그 쓰임새도 다양합니다. 특히 전장에서도 그 위력을 발휘했죠. 편지를 이용한 심리전에도 화살이 쓰였습니다.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었던 화살은 소장품으로도 사랑받았던 걸로 전해집니다. 쏘게 되면은 휘파람 소리가 납니다. 사격 배시라든지 이럴 때 신호용으로 한 발 쏘고 두 발 쏘고 하는데 이 활을 쏘게 되면 길이 풀려가지고 그 목적지까지 갑니다. 예. 물에 빠져가지고 그 허덕이는 분들이 그 줄을 잡아 당겨가지고 살리기도 하고. 전쟁 때 외군들하고 제일 많이 쏜 거지. 현전인데 화살이 작기 때문에 통화에다 끼워가지고 쏘면은 오는 줄도 모르고 맞죠. 이 화살이 길면은 피해라고 하는데 이건 피해도 못해요. 예. 옛 방식 그대로 느리지만 완벽함을 추구해온 장인 정신이 낳은 화살의 강인함과 정교함은 대내외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죠. 가난을 면하기 위해 14살 어린 나이에 처음 대를 손에 잡은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놓아본 적이 없는 일. 그에게 화살은 삶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우리 형제간들이 많아가지고 정신을 못 사줬어요, 어머님이. 그때는 참 어린 마음이라도 제가 참 마음이 많이 아팠죠. 내가 빨리 화살 일을 배워가지고 그냥 어쨌든 내가 잘 살아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평생 새벽잠이라고는 몰랐습니다. 오로지 일에만 매달려 살아온 인고의 세월. 작업 중 사고로 잃은 손가락을 찾기 위한 9차례의 수술은 오로지 화살을 만들어야 한다는 일념에서였습니다. 왼쪽 엄지손가락에 대한 사고가 있으셨던 건가요? 예, 다쳤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게 땀뼈입니다. 땀뒤뼈를 갖다 갈비뼈 조금 띄가지고 여기다가 있어가지고 요 위에 손 등에서 띄가지고 요 위에는 붙이고 또 그 밑에 것은 요 중간 매트 여기 붙이고
그 다음에는 여기 붙이고 이렇게 쇠곤드릴이 붙였습니다. 그 드리가 골마가지고 조금 잘라고 그랬어요. 자꾸 골무니까. 근데 요것뿐이 안 돼요. 예, 절반은 자르고 지금 요것뿐이 안 돼요. 근데 지금 요걸 자꾸 만들어 작업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작업 못 하지요. 어느덧 바람결에 서늘함이 묻어나는 계절. 궁사들의 마음이 설레는 때죠. 모처럼 궁시장이 사대에 섰습니다. 제자들과 함께하는 자리죠. 젊은 시절 궁사로서도 기량이 높았던 궁시장. 시위를 떠단 그의 화살 소리가 경쾌합니다. 지금도 이렇게까지 운동을 한다는 게 참으로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전술을 해서 우리 궁도인들이 좋은 화살을 쏠 수 있는 영향력을 많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죽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좀 미세합니다. 그 일일이 손으로 또 수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또 쏘고 나면 또 개운한 감은 우리 죽시가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또 날아가는 것도 이쁘게 날아가고. 참 잘 쏜다. 감사합니다. 참 잘 쏴. 김기 궁시장은 오랜 세월 지역 사정을 대표하는 사도로 활동하며 국궁 대중화와 제자 양성에도 힘을 제키면 쏟아왔습니다. 잘 빠지는데. 그가 늘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궁도죠. 화살을 한 게 날아갈 때 이 허리심이 좋아야 돼. 이 허리심 괜찮네. 예, 괜찮아. 이 정도면 망망 타고는 너무 센 날을 쏘지 말고 자기 몸에 맞는 활을 쏴라. 부른 승자는 이긴 사람을 너무 탓하지 말고 자기가 더 노력하라. 이런 이야기니까. 잘 못했지만 80을 넘긴 나이에도 꼿꼿함을 잃지 않는 스승의 모습에서 제자들은 미래의 자신을 그려보겠죠. 다 잊어보면 다 잊어보면. 반가운 손님들이 궁시장을 찾아왔습니다. 체험학습을 온 아이들이죠. 오늘 잘 보고 자랑해요. 화살 맞는 거 보고 왔다고. 알았어요? 미래 세대들이 우리의 전통 문화와 좀 더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마음. 궁시장이 노고를 마다하지 않는 까닭입니다. 평소 접할 기회가 없던 화살을 직접 만드는 경험은 아이들에게도 특별합니다. 처음 만들어 본 화살을 수줍게 내놓는데요. 잘 묻혔네. 아이의 어깨가 으쓱해지겠네요. 오른손은 화살을 잡을 거예요. 화살을 만들었으니 이제 힘껏 쏴봐야겠죠. 이걸로 깃볼을 한번 잡으시죠. 깃볼을. 예, 깃볼을 잡고 앞뒤로 쫙 펴주세요. 그렇지. 더. 잘했어. 궁시장 할아버지도 한 수 가르침을 주십니다. 최고예요. 아까 배웠지. 최고의 주먹 쥐고. 엄지손가락 땡기. 한번 잘한다. 낯설고 서툴지만 신나는 경험. 우리 화살과 함께한 시간이 아이들에게는 어떤 기억으로 남을까요? 이렇게 체험했던 게 역사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67년이나 할아버지께서 되게 끊임없이 하셨다는 게 되게 놀랍고, 그 다음에 이런 한국의
이렇게 이런 문화를 이어와 주셔서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기억하는 한, 전통은 그 힘을 잃지 않겠죠. 대를 이어가는 전통 화살 작업. 아들에게 아버지는 살아있는 교과서와도 같습니다. 마디가 이 꼬부러진 것만 뽑아내면 돼.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가능할 것 같아요? 요거 빼야 돼. 아, 그렇죠. 요런 거, 네. 요런 거 빼야 돼. 벌레 묵은 게 이상한 데라. 그래서 새카마이 돼, 한쪽이. 매드가 딱 꼽사그치 딱 꼬부라졌어요. 그걸 이렇게 피가지고, 이건 피는 도로 돌아가. 이제 물로 요리 한 방울 이렇게 뿌리면 절대 있을 때 물로 넣는 게 중요하네요. 딱 물로 줘보면 반드시 예쁘잖아요. 온몸으로 체득해야 하기에 결코 녹록치 않은 길. 아들은 아버지의 지나온 삶을 거울 삼습니다. 아버님이 이제 저를 이제 전문적으로 일을 가르치시면서 굉장히 화도 많이 내시고 좀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굉장히 충격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지금까지 아버님을 잊게 했고 제가 15년 동안 이렇게 다른 길을 안 보고 이렇게 한 길만 보게 아버님처럼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을 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외롭고 고단했지만 운명처럼 걸어온 길. 돌아보면 쏜살처럼 흘러간 지난 시간 속에서 그가 꿈꾼 것은 단 하나, 화살뿐이었습니다. 이 세월이 또 화살같이 빨리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게 언제 가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그 일하던 것이 꿈에도 나옵니다. 그 참 이게 이상하다. 내가 이게 천직인 것 같다. 제가 만든 화살이 저 대를 이어가지고 끝까지 대를 이어서 이것이 좋은 화살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과 타협하지 않았기에 지킬 수 있었던 전통의 가치. 한평생을 이어온 그의 울고진 장인 정신이 세대를 이어 전해지고 그 빛을 더해가기를 바랍니다.